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 네, 오랜만에 뵙게 또 반갑죠? 네. 오늘 진짜 반가운 네. 우리 손님이 또 찾아주셨습니다. 네. 제가 외부에서는 우리 선생님을 몇 번 뵌 적은 그쵸, 있었는데 네. 또 면접부에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또. 네. 연습 보여 계실 때가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화면에서 볼 때보다 실물이 네. 훨씬 더 괜찮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화면이 선생님도. 별로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네. 네. 정말 화면빨이라는 훌륭합니다.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화면도 잘 받으시고 실물도 훨씬 더 괜찮으신데요. 그러세요? 네. 진짜. 칭찬 모드로. 네. 아니, 방송에서 뵈니까 진짜 네. 더 멋지세요. 오늘따라. 네. 오늘 뭐 분장도 하고요. 네. 네, 오랜만에. 저도 네. 좀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분위기 너무 어떨까요? 좋은데 왜 갑자기. 네, 저 좀 칭찬. 오랜만에 뵀으니까. 네, 곽도원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평소에 볼 때마다. 18번째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세요? 네. 좋은 의미신 거죠, 곽? 좋은 의미죠. 항상 친근하게. 언제나 방송에서 보는 듯한 느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좋게 받아들였으면 일단. 네네. 네. 우리 선생님 별명이 교회 오빠라면서요. 네, 교회 오빠 하면은 저희가 보통 이렇게 훈훈하고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에릭남 같은? 에릭남. 뭐 에릭 방으로 불리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는데. 에릭 방으로. 네네. 뭐 교회 오빠라는 이미지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네. 순수해 보이고 뭐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얘기라고 네. 하니까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오랜만에 뵀는데 좀 네. 혹시 뻔뻔해지는 약을 드셨나요? 네. 좀 이제 뻔뻔해져야 되겠더라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네, 에릭 방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오빠. 뻔뻔해. 우리 삼촌이랑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같은 과 같은데요. 이거 뭐 칭찬이에요, 이게요? 글쎄요. 저는 김세윤 선생님이랑 같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얘기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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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질문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지원자는요, SK 이노베이션, 네, 연구개발 직무로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SK 이노베이션 어떤 회사인지 우리 삼촌께서 설명해 주시죠.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유화학 회사예요. 그 당시에 이름은 대한석유공사였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네. 어쨌든 SK 이노베이션은 국내 최대 에너지 화학 기업입니다. 그리고 정유화학 윤활유 사업부터 이제 또 미래 에너지 사업까지 화학 관련해서 다루지 않는 그런 분야가 없을 정도로 네. 대한민국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지원자는 특히 연구개발 네네. 직무를 희망을 하는데요. 어떤 연구를 하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 사업 분야에서 뭐 석유, 뭐 윤활유, 고분자, 그다음에 뭐 태양 전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입사 조건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연구 개발 쪽이고 또 그다음에 이 부분에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이 학사 친구하고 석사 친구하고 좀 나눠서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공 엔지니어 쪽에서 채용을 많이 하고 네. 석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그 전문적인 영역인 그 이노베이션 연구개발직으로서 지원이 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연구 개발 직무는 석사학위가 필수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죠. 석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전공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학공학이라든지 화학 소재 쪽, 뭐 재료 쪽 친구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기계나 전기, 뭐 금속 분야 등 이공 계열의 어떤 친구들이 많이 가는 분야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좀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전문 분야이니만큼 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우리 SK에서 탈스펙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게 그 탈스펙 전형이 좀 그 당시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죠. 네, 맞습니다. 서류 전형을 면제를 해준다. 그렇죠. 대단한 일이었는데 네. 이거를 그때 현대차하고 SK가 이제 먼저 시작을 했고 네, 맞아요.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다른 기업들은 저걸로 통해서 뽑은 인재들이 과연 괜찮을까 그래서 좀 뭐 지켜보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뽑힌 인재들이 괜찮기 때문에 네. 계속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탤런트 전형이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바이킹 챌린지라고 하는데 그때 롯데그룹 지원자 나왔을 때 저희가 저 스펙타클 전형 설명을 했었는데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앞에 PT를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하는 건데 채용 기준이 뭐냐면 끼와 열정입니다. 네. 끼와 열정.
그래서 여기 이 끼라는 게 뭐냐면 연예인 기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네. 안녕하십니까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연예인 기질이 아니잖아요.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네. 열정이란 건 뭐냐면 학생들이 뭐 열심히 했다라는 걸 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내가 좋아서 뭔가를 시작을 해가지고 주변에서 막 만류하고 막 뜯어 말리고 그래도 내가 너무 좋아서 계속 해낸 거, 지속적으로 오래 한 거. 네, 그렇군요. 우리가 2011년부터 그 현대자동차 자페어에서 네. 5분 PR을 도입을 그렇죠.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2012년부터 뭐 KT는 달인 채용, 그렇죠. 뭐 SK는 뭐 바이킹 챌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열린 채용, 네네. 탈스펙 열풍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취준생에게는 이런 채용하고 더불어서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끼와 재능, 열정을 본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닌가 혹시?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끼와 재능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막 이렇게 취업 공채 막 지원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정말 이런 게 있으면 좀 다른 쪽으로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더 어려운 전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참고하셨으면 좋은 게 SK 모든 계열사가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SK 이노베이션, 텔레콤, 하이닉스, CNC에서만 이걸 네. 하고 있고 특히 연구개발 측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아, 네. 그렇군요. 그렇죠. 와. 그런데 SK에서는 면접 방식도 독특하다면서요. 독특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많이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험을 굉장히 꼬치꼬치 캐물어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의 면접자가 들어가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들을 면접관이 뭐 밑줄을 그어가면서 일일이 꼬치꼬치 캐물어 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그 자기소개서에 거짓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금방 들통나게 되는 뭐 그런 형태의 면접이라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협상 면접 같은 것도 보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협상 면접을 보는데 각자 다른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있는 팀원들끼리 어떤 그 협상 카드들을 하나씩 받습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그 각각의 팀원들이 협상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그 진행 과정에서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줄 테니 너희도 이렇게 줘라라고 하는 일종의 협상 과정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겠죠. 그럼 성격 나오거든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못 얻게 되면 거기서 막 되게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상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평가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협상이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실제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협상과 관련해서 그 들은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협상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대. 거의 없대요. 근데 외국에는 협상 전문가 많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협상 시작한대요. 자, 해봅시다. 얼마야? 얼마나 줄 수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네. 근데 이제 외국,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바로 하지 않고 오늘 넥타이 색깔 아주 좋으십니다. 이게 기술이거든요. 라포 형성하고 그렇죠, 심리전을 그렇죠. 네. 이용해서 그래서 협상 그 면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협상이 좀 모른 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초반에 여유 보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그 협상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할 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좀 뭔가 그냥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라포를 좀 형성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바를 제공하면 훨씬 더 순조롭게 갈 수 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은 좀 긴장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네. 다 까먹고 그냥 바로 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얼마 줄 건데? 맡겨놨나. 그렇죠. 아, 정말 그 바로 다음에 달라고 하면 안 되죠. 협상 면접이 시간 제한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협상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빨리 뭔가가 진행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렵겠는데요? 이제 뭐 거기에 따른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는 협상을 완료짓는 방향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 그렇죠. 면접인데 저는 서류 보면 그런 사례 많이 봤거든요. 학교 축제에서 뭐 지원을 몇 번 그렇죠. 받았다, 협상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사례를 자소서에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뭐 근데 SK에서 할 수 있군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뭐 경험적으로는 그냥 축제에서 뭐 그 협상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 뭐 그런 것이라도 일단 어떻게 협상했는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 또 대기업에서 채용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사업에 무려 3조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3조면은 뭐 엄청난 어떤 그쵸.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5년간에는 앞으로 한 1,200명 정도를 더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보다 여러 어떤 분야의 인재들을 많이 채용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공채를 좀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경력이나 기술직 신입은 한 120명 정도 이상 뽑는다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은. 꼭 그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대기업 하면 또 복지가 빠질 수 없는데요. SK 이노베이션 어떤 복지가 있나요? 특별한 복리후생이 있다면서요? 네네. 복지 좋잖아요, 대기업. 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있습니다. 뭔가요? 행복은행 복지카드. 보통 일반 기업에서도 복지를 시행을 하면서 약 100만 원 정도 연. 근데 이거를 매년 초 280만 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이외에도 뭐 유흥업소만 아니면 뭐 어느 곳에든 자유롭게 뭐 밥을 먹을 때도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직원들의 또 건강을 생각을 해서 약 120만 원의 개인연금 또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래서 SK 하는군요. 네, 들어가고 싶네요. 개인연금 120만 원 끌리는데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금한 거 있는데 초봉 알고 가야 되겠죠? 네. 연 3,300만 원 이상. 3,300만 원 이상. 네. 거기에 그 아까 행복카드 네. 복지 포인트에다가 개인 연금까지 하면 뭐 복지가 상당합니다. 네. 정말 다들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을 나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직무 토크를 계속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그 시간이죠. 바로 그 시간. 저희가 기다리는 셀프 영상 시간입니다. 지원자의 그 입사를 위한 노력이 빼곡히 담겨 있는 그 셀프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K 이노베이션의 연구개발을 지원한 강다예입니다. 저는 대학원 연구실에서 시험가스 리파이너리 과제를 진행하면서 시험가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시험가스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메탄과 같이 탄소 개수가 하나인 가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스는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데 이를 화학적으로 전환하면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예방할 수 있어서 영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차분한 그러던 생각인 것 중 같아요. SK 이노베이션에서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를 주 원료로 한 그린폴이라는 고분자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생산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SK 이노베이션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저의 연구와 밀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원 잘 시켰어요. 일단 저는 SK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술원에서 저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린폴과 같은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학부 시절 유기금속화학과 고분자 화학을 수강하여 지글러 나타 촉매, 메탈로센 촉매와 같은 고분자 중합 촉매와 고분자의 물성 및 중합 반응에 대한 이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응용 유기금속 연구실에서 불균일계 촉매 및 담지체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SK 이노베이션의 신촉매 개발과 밀접하며 단일 활성점 중합 촉매 및 담지체를 개발하여 고성능 폴리올레핀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무 PT 할 때 그 형식도 연습될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영상을 6편의 찍으셨기 SCI 때문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은 SK 이노베이션에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이론 지식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SK 이노베이션에서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밝은 나 박수 쳐주고 싶어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네. 차분하게 잘 얘기를 하네요. 잘 연결시키고 네. 네. 여기서는 일단 직무적 합성이라든가 회사적 합성까지 좀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가 뭐 아무래도 한꺼번에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잘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항상 방방 뜰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쵸, 지원자들이. 근데 또 이제 직무에 맞게 또 차분하게 잘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방방 뜬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제가 나와서 방방이라고. 일단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석사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친구가 어떤 연구를 진행했고 네. 그 연구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적합한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때 이 친구가 지금 자기가 연구했던 부분들이 SK 이노베이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적합도가 높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강다혜 씨 자기소개서, 네, 이력서, 입사 서류를 컨설팅을 해볼 텐데요. SK 이노베이션은 특히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 그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조금 더 저희가 힘을 쏟아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력서 먼저 보겠습니다. 쏟아붓겠습니다. 쏟아버. 그 저는 뭐 첫 페이지에서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건 찾지는 못했고요. 네. 그냥 어쨌든 이쪽 분야로 관심이 많아서 네. 잘 지내왔다. 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일단 하고 싶어요. 네, 화학을 계속 이어서 전공을 심화 과정을 했다는 게 좀 보이고요. 사진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구개발 직무이기 때문에 이너 탑을 네. 이렇게 일자 탑을 입는 것보다는 블라우스나 셔츠 타입의 그런 이너를 입으신다면 훨씬 더 직무적으로 이미지가 돋보일 것 같아요. 셔츠 네. 컬러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전문성이 걸 보여줄 때.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거 그래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거기 그분들의 모습을 닮아가라.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네. 훌륭하십니다. 역시 저는 네. 뭘 해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가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네. 두 번째 페이지가 참 아쉽어요. 두 번째 페이지. 아무래도- 적합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회 경험 때문에 아마 말씀을 하시는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음. 석사생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기존에 합격했던 친구들도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활동에 대한 경험들은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석사에서 어떤 연구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특히 이제 언어적인 부분들은 845점이긴 한데 석사 연구생들에 비해서는 좀 약간 낮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보완이 되면 뭐 연구는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영어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항목이 5개인데요.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SK가 상당히 괴롭습니다. 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첨삭할 때도 이게 한 네. 딴 데에 비해서는 두세 배 더 맞아요. 시간이 들어서 맞아요. 첨삭자들도 괴롭고 작성자도 괴롭고. 근데 제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이걸 네. 보면서 느꼈던 건 네. 아까 3분 PR에서 느꼈던 직무나 기업 적합성, 관련성 못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아쉬워졌고 특히 학생들이 그래요. 저는 이제 학사 출신들이 연구개발도 많이 선호하잖아요. 네, 이번 게. 근데 맞습니다. 석사 출신하고 학사 출신하고 엄연하게 다른 것은 전문성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문성을 실험은 그거잖아요. 연구에서 하는 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팩트 위주로 지식 위주로 뭐 하나 끝났을 때 나는 이런 전문성을 추가를 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좀 썼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분은 그런 어떤 결과치보다는 뭐 동기들과 함께하는 뭐 이런 친해진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 다음에 자꾸 시행착오 뭐 어려웠던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좀 저는 좀 아쉬웠었습니다. 이때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전 전체적으로 1번 항목의 그 구성별로 비중을 보면 이 친구가 스타 기법으로 잘 쓰긴 했어요. 상황, 문제, 네. 뭐 행동, 결과 이렇게 잘 썼는데 상황의 비중이 2달락이나 돼요. 네. 합성하면서 어려웠던 게 정제 작업이었는데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사실 본인의 노력이 별로 없어요. 친구들과 같이 했더니 어렵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도 별로 없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 방법에 대한 어떤 구체성도 좀 많이 없어서 행동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아마 이 친구가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아마 이 1번 항목성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쓰는 거 굉장히 많이 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SK는 항목에 대한 분석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대학원 석사들은 항상 연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쓰거든요. 그것이
꼭 나쁜 소재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꼭 내가 연구 과정이 아니더라도 뭔가 어떤 내 인생에서 어떤 경험 속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석사는 석사생들의 이야기들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전문 용어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보는 사람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전공자가 다 아닐 수도 있고 또 석사는 석사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만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친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친화적인 거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네. 공동 작업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의 전문성을 조금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성과나 행동 위주로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미나 가치가 다 함께하기 위해서 친해지고 싶어서 이런 그러니까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친화력보다는 협업이 느껴지도록. 그렇죠. 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러니까 목표와 했던 행동을 쓰는 건데요. 가장이라고 하면 몇 개겠어요? 하나.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여러 개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천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는 좀 네. 받기는 받을 것 같은데. 네네. 여기에서도 두 가지, 뭐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저는 가장 어려웠던 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고 그것을 행했던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쓰면 천자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가지 내용을 나눠서 쓰다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함축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얼마나 이거를 노력해서 이걸 수행했을까 그런 느낌이 잘 저는 오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둘 중에 더 힘들었던 거 하나만 얘기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분은 진짜 되게 인간관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전공을 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다양한 친구 사귀었어요. 근데 이야기꾼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 중에요. 이런 전공자도 있었어요. 뭐 연극영화과도 있었고요. 근데 연극영화과한테 이런 사실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게 좀 저는 더 재미있고 그 다음에 배우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친구인 것 같아요. 표현을 할 때 보면.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크게 도움이 될 거라 확신했다. 뭐 이런 것도 가끔은 좀 써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항상 강조했던 게 스타에서 A 부분, 행동 부분을 네. 저희가 좀 비중을 늘려서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에서 연합동아리 가입한 것도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했다가 나오고요. 두 번째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니까 했던 행동은 다 적극적으로라는 말로 한 줄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아쉽거든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 항목에서 3번 항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친구가 더 높은 목표를 세운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남들이 생각할 때는 너는 이 정도면 되는데 너가 그거보다 더 그걸 뛰어넘어서 목표를 선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연합활동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 자체는 더 높은 목표라고 보기엔 되게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학점 교류를 하는 것도 더 높은 목표라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조금은 좀 포인트가 맞지 않은 소재들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5번 항목 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또 다 좋은데 네. 항상 이거 어려워요. 5번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건 네. 경험은 어떻게든지 꺼내서 쓰면 되는데 사실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이게 첫 번째가 항상 어려울 것 같아요. 계획인데 SK 이노베이션에서 세계 최초로 CO2를 주원료로 해서 이런 성공했던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이걸 굳이 쓰려고 그러면 이걸 좀 살리려고 그러면 언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기사를 그쵸. 보게 됐고 왜 찾아봤는지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게 살죠. 그렇죠. 요거 네네. 아쉬웠습니다. 저는 어떤 일 하고 싶냐고 먼저 물어봤잖아요. 질문에서. 그래서 어떤 일 하고 싶냐고 물어봤으니까 연구 분야가 7가지가 되거든요. 이노베이션 중에서. 그럼 그 7가지가 뭐 페트롤, 뭐 친환경, 뭐 에너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특히 나는 어느 분야를 주력해서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7가지 중에서 내가 그 석사나 뭐 학부 시절에 했던 그 경험이 연구 경험이 어디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잘할 수 있다든지 좀 그런 내용을 처음에 좀 도입부에 써줬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이 5번 항목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구성의 문제이지 내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성을 좀 더 임팩트 있게 처음에 어떤 일 하고 싶은지를 넣어주면 되고 네. 근데 그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잘 들어가는 케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 친구가 고분자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은 하긴 했어요. 근데 네네. 그거를 중간 한 3번째 단락 내려와서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 고분자에 좀 관심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이 첫 번째 그러니까 단락부터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류를 보면서 다혜 씨가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을 받게 될지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제 이게 그 역량 면접이고 역량 면접이 굉장히 자소서만 봐도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잖아요. 네. 항목에. 그게 이제 면접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자소서에 보면 목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군데. 네. 그래서 이 당시 세웠던 목표는 뭐냐, 왜 이런 목표를 세웠냐, 이런 것들이 좀 압박식으로 좀 이게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저는 뭐 일단 이력서에서도 보면 그 동아리 활동이나 뭐 연구 활동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졸업 논문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석사 같은 경우에 직무 PT 할 때 졸업 논문 주제로 이제 발표하는 경우가 그쵸.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싶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노베이션이니까 그 너가 살면서 가장 혁신적이고 네, 그렇죠. 뭐 그다음에 굉장히 창의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하는 식의 질문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노베이션이 다양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이 다 이제 혁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어떤 요구하는 그 비전과 너가 그동안 준비했던 노력들이 잘 부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물어볼 수 있는 좀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쉽지 않은 대답일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좀 질문이 뭐 얼핏 들으면 평이할 것 같지만 또 이 석사 지원자 수준에서 또 어떻게 또 잘 얘기를 할까? 제가 석사 그 친구들 면접 보는 걸 이제 몇 번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것들은 안 물어보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면접관들도 그 내용에 들어봤자 그걸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너무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준비해 가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이노베이션 합격하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네. 그 연구개발직이 좀 이렇게 뭐 한 번에 연구가 막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끈기 이런 것도 좀 네. 봐야 될 것 굉장히 같고요. 중요한 요소죠. 네, 스트레스 관리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면접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실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강다혜 씨랑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